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30분을 넘겼고요.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굉장히 바쁘게 숨가쁘게 주말이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교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내내, 그죠? 그래가지고 중동 전쟁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촬영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이 참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한테 완전한 비핵화 협상에 나와라 이렇게 계속해서 윽박 질렀죠. 근데 설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난 10수년간 이제 중동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가 무브먼트로 당선이 됐고, 마가 무브먼트를 하면 중동 전쟁 이런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미국이 하지 않고 미국에 집중하겠다, 미국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사실 기조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마 했는데 이 주말에 미국이 이란에다가 미사일 3방을 날려버렸습니다. 탑건 새로 나온 영화 보셨죠 다들? 거기에 이제 탐 크루즈가 초반에 샥 타고 비행을 하는 그 초음속으로 나르는 그 비행기 B2라고 합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 그걸 타고 가가지고 미국이 그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3군데에다가 폭격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동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 차트도 사실 좀 아웃데이티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10만 2천 달러였던 비트코인이 9만 9천 불까지 찍고 지금 다시 10만 1천 불까지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저 같은 유튜버들은 속보를 계속하지 않는 한은 이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주말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해야겠죠. 비트코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하락할 겁니다. 지정학적인 불안감, 이 국지적인 어떤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당연히 초반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항상 그렇게 전쟁 때문에 하락하고 나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급격하게 반등하는 자산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 주요 전쟁 이후 비트코인 움직임을 사례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에 나섰던 2014년 비트코인이 아주 초기였죠. 비트코인 태어난 지 이제 3, 4년 됐을 때 30%가 바로 빠졌습니다. 650불에서 450불로. 근데 2개월 만에 60%가 반등을 하면서 730불이 돼버렸어요. 엄청 단기간 내에 급등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이란 1차 갈등 2020년 1월에 있었는데 이때도 10%가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7% 급등했다가 10%가 빠졌는데, 그리고 수주 내로 30%가 반등을 해서 1,400불까지 갔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2022년에 15% 하락했습니다. 34,000불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35%를 4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전쟁 터지고 4월 달 2개월 만에 35% 반등을 하면서 46,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비교적 최근이죠. 2023년 10월에 있었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과 서로 이제 병원을 폭격하고 민간인 사상자가 나고 막 이럴 때 비트코인 7% 얼마 안 빠졌어요. 이때 굉장히 버텼습니다. 27,000불이었는데 그 후로 한 달 만에 22% 반등하면서 34,000불이 됐습니다. 2023년이면 여러분 하락장이었어요. 비트코인이 하락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가 바로 반등했다. 그리고 홍해 후티 무장 충돌. 자, 다 같은 거죠. 사실상 미국 이란 갈등,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 안에서 하마스가 나오고 후티가 나오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런 반미 무력 단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실상 전쟁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홍해에 후티가 나타나서 이제 유조선들과 대형 선박들을 납포하고 막 이제 이런 사태 발생했을 때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비트코인이 또 6%가 빠졌는데 1월 달에서 2월 달 가면서 15%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은 처음에는 위기다 그러면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크게 반등을 해버립니다. 이게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6월 달부터 비트코인 가격과 금 가격, S&P 500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6월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이 시작됐잖아요. 정확히는 6월 한 요때부터죠. 5일, 6일, 7일 요때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란 치고 그 다음에 이란이 보복하면서 전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 빠지는 게 보이죠? 이 캔들 차트가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금 색깔이 금 가격이고요. 보라 색깔이 S&P 500 지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빠집니다. 금도 빠지고 S&P 500도 빠지지만 상당히 버티는 모습이고, 그 반면에 비트코인은 쭉 이렇게 빠지죠. 그러다가 반등한 거 보십시오.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오면서 이때 전면전은 전혀 멈추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등을 해버립니다. 이 단기간 안에도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주 단기간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참전 이런 이슈 발생하면서 쭉 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만 2천 불 수준에 걸쳐 있었지만 지금은 더 빠졌죠. 9만 9천 불 찍고 10만 1천 불까지 이렇게 한 요 정도 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6월 달부터 지금 한 6월 23일까지 한 달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만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 사실상 뭐 3, 4% 마이너스겠죠, 지금은. 그리고 금은 플러스 1.95% 오히려 오르면서 역시 지정학적인 위기에는 금이구나, 안전자산인 금이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고, S&P 500 지수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앞서 요 잠깐 며칠 사이에도 보여줬듯이 아마 더 크게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기는 뭐 그때그때 다르니까 한 달 뒤일지 두 달 뒤일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비트코인은 반등을 한다. 블랙록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유니크 다이버시파이어라고 하는 리포트를 2024년 말에 냈었어요. 여기에서도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특성을 조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트에 있는 말을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례에서 비트코인은 수일 또는 수주 내에 이전 가격 수준을 회복했으며,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혼란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라고 이 블랙록의 애널리스트가 리포트에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과 S&P 500과 비트코인을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발발 2020년에 10일 동안은 일단은 비트코인이 12% 반등을 했습니다. 금과 S&P 500은 0% 플러스 2%밖에 안 됐고, 60일 뒤의 수익률은 비트코인이 20%, S&P 500은 오히려 빠졌고 금은 6% 상승했습니다. 2020년 연초 코비드 팬데믹 터졌을 때 뭐 다 빠졌죠? S&P 500, 금, 비트코인 다 빠졌는데 60일 뒤에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운명이 갈리죠. S&P 500과 금은 약간 뭐 반등해서 플러스 2%, 3% 했으나 비트코인은 완전히 반등해서 21% 상승. 자, 그래서 이렇게 초록 색깔 쭉 들어와 있는 걸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금과 S&P 500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보입니다. 60일 뒤에 수익률로 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4년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 뭐 마찬가지로 10일 뒤에는 S&P 500과 금과 비트코인 수익률이 다 안 좋았으나 이제 60일 뒤에 수익률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3%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 금 S&P 500보다는 낮은 수익률이죠. 하지만 이 기간을 이제 70일, 80일, 90일로 늘리면 늘릴수록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올라가죠. 2024년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150%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점점 비트코인이 이 두 자산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복됩니다. 떨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반등한다. 이게 블랙록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특성이고요. 자,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느낌의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최근에 비트와이즈도 내놨습니다.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죠. 이 비트와이즈의 한 보고서 내용을 제가 캡처해온 건데, 지난 10년간 주요 지정학적 충격 이후 비트코인은 항상 크게 반등했다라면서 이런 차트를 공유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자, 주요 지정학적 이벤트 20개를 선별을 했어요. 전쟁이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이벤트 후에 비트코인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봤더니 50일 이내에 평균 31.2% 반등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날입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그날, 20대 주요 지정학적 이벤트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놓고 50일 뒤가 되면은 평균 31.2% 상승하고 중앙값, 미디안으로 보면 10.2%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이 50일 이내에는 무조건 상승을 한다라는 거를 20대 주요 지정학적 이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통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보통, 그죠? 플러스인 때도 있지만 보통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왜냐면 어떤 이벤트가 갑자기 하지는 않죠. 뭔가 전조 증상이 있고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빠지다가 이벤트가 딱 발생하면은 그 뒤로 그리고 나서 바로 더 빠질 때도 있지만, 여기도 보면은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렇게 빠지지만 보통 그 뒤에 반등을 해서 50일 뒤에는 31.2%의 수익률을 주는 게 비트코인이다 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비트코인은 왜 단기적으로는 빠지지만, 또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는 슬금슬금 빠지지만 그리고 나서 반드시 더 강하게 회복을 하느냐? 일단 전쟁이라는 이벤트는요, 아주 불확실성이 큰 이벤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이길지, 아니면 양쪽 다 질지, 양쪽 다 지게 돼서 오히려 전 세계 경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지,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를 빨려들어서 월드워 3가 터질지, 이런 모든 상상의 나래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리가 복잡해지다 보면 이 법정화폐의 신뢰가 약화가 돼요. 그죠?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에 참전해. 미국이 이제부터 돈을 엄청 풀겠네. 전쟁에 참전하면은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근데 달러 가치만 떨어지나요? 이 전쟁에 이제 그러면 참전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얽혀 있는 여러 나라들이 많죠. 왜냐면 중동은 산유국들이니까 이 원유가 제대로 전송이 되지 않으면 이 원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이거 어떡하지? 기름 어디서 받지 이제?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겠네? 물가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법정화폐, 특히 주요국 법정화폐들의 신뢰가 약화돼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죠. 상대적인 가치니까 물가가 오를 거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유가 오르네? 그럼 물가 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정화폐 많이 풀려, 가치 떨어져? 그러면 물건 가격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은행 시스템 불안 당연히 가중되죠. 이제 은행들이 예를 들어 지불유예나 아니면 모라토리움, 지불유예가 모라토리움이죠. 그 다음에 뱅크런 터지고 파산하는 은행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발발한 그 나라에 있는 은행들은 더 그렇다. 그 나라에 있는 은행들은 분명히 어떤 진짜 중요한 이벤트가 이 나라에서 터졌을 때, 전쟁이 나서 미사일이 떨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막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은행은 바로 문을 닫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앞에 길게 줄을 서는 뱅크런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없어. 연일 신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막 조명이 될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그랬잖아요. ATM기가 작동을 안 해요. 은행이 문을 안 열어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은행에서 돈을 막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뱅크런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고 점점 대중의 인식이 이쪽에 치중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 법정화폐 신뢰 약화되고 물가 오르고 은행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어떤 거에 대해 나는 투자해야 되나, 어떤 거에 대해 재산을 맡겨놓고 지켜야 되나 라는 생각을 너도 나도 하게 되면서 가장 강력한 자산, 하드머니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래서 금이었죠, 항상 원래. 그래서 금 가격은 위기에 강합니다. 전쟁이라는 위기가 터지면 금 가격은 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합니다. 당연하죠. 금은 이고지고 싸고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편해요. 그리고 중국에 사는 이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이 중국 내륙을 지금 혼자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은화를 좀 들고 다녔나 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은화를 이렇게 기념품처럼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이거를 뭐 필요하면 쓰려고 했나 봐요. 현금으로 바꿔서. 근데 그게 세관에 잡힌 거예요. 왜냐면 스캔하면 다 나오니까 이거 뭐냐 꺼내봐라 해가지고 보여줬더니 이거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압수했대요. 중국 세관에서. 이런 겁니다, 원래.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자산은 이런 전쟁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어디에 묻어놓고 내가 나중에 전쟁이 잠잠해지고 찾아갈게 라는 목적이면 괜찮겠지. 근데 내가 이거 들고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전쟁이 터지는 바로 옆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디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 가든 뭐 일본으로 가든 뭐 태평양을 건너든. 그럴 때 금숟가락, 금젓가락을 들고 이구지고 과연 내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거기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시드 구문만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아니면 뭐 머리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어딘가에 뭐 프리즌 브레이크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나만 아는 암호로 이렇게 문신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는 데다가, 이런 데다가 덱스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팔로 딱 가려지게 이렇게만 문신을 해놓으면 제가 이제 딱 우통 벗고 거울 보면서 이렇게 나의 시드 구문을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보게 이제 나만의 암호로 약간 바꿔서. 자, 그렇게만 하면은 어디에서든 나의 비트코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감의 정도가 클수록 비트코인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중동의 전쟁이 터진다, 미국이 여기 참전한다, 이거 이란과 미국이 이제 전면전으로 가나,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비트코인의 진가가 더 늘어나고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험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은 다 어딘가로든 대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도 발을 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엄 사태 터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떨어졌듯이 불안해, 현금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현금이 불안한 거 아니야? 은행 이제 못 찾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으로 오히려 돈이 돌아오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이 항상 펼쳐진다. 저는 이번에도 다름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중동 전쟁이 격화된다면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 여러분들께 당부드리자면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런 대외적인 변수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는 기회로 활용해야 돼요. 10만 불 밑으로 떨어진 이 이벤트가 비트코인을 다시는 못 보는 가격으로 한번 이렇게 떨어뜨려준
그런 기회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10만 불 밑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을 못 본다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고 오히려 이런 대외적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